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지금 헌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평의 절차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평결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이랍니다. 평결 절차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언제 선고할지 모른다. 4월 선고설이 지금 유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8일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사실은 중점이 실리질 않아요. 3월 28일 글쎄가 더 많습니다. 4월로 넘어갈 것이다. 4월 초 아니면 말이죠. 지금 문영배와 이미선이 물러나기 직전인 4월 18일 바로 직전, 이때가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평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 물론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재판관들 사이에 지금 대회전, 그러니까 엄청난 결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쟁점이 한 5가지 6가지 되는데 이 쟁점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 이 쟁점별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판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쟁점별로 말이죠.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 복잡합니다. 노무현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그것만이 쟁점이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이죠. 국정농단이라는 거, 물론 나중에 다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그것이 쟁점이었지 다른 쟁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것이 위법이라고 딱 얘기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거에 개입하면 그 자체가 위법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이 나는 거죠. 위법은 위법이다. 하지만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하나의 뇌물로 엮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대하다, 이렇게 간 거죠. 위법이다, 중대하다. 그래서 파면할 정도의 신뢰를 배반했다,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쟁점이 분명하고 결론에 이르기가 생각보다는 쉬웠던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진통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막판에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합의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합의가 어려울까요? 이게 위법이라는 자체를 한쪽에서는 위법이라 하지만 한쪽에서는 위법이 아니다는 딱 갈려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계엄이 위법 자체는 아니거든요. 계엄을 했다고 해서 위법입니까? 아니에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통치권 행사 일환이고 필요하면 계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계엄 요건이 이제 문제인데 계엄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근데 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판단을 헌법재판관이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걸 계엄 상황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헌법재판관이 판단한다면 그건 상권분리 위배죠. 근데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저 우들법 연구회 출신들, 그 사람들은 위법으로 판단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우리 지금 김복형 같은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계엄 요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지금 걸리는 것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많은데 이 계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그다음에 국무회의,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여부, 그다음에 국회 봉쇄 여부, 국회 회의 방해 여부, 그다음에 계엄군을 갖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거에 어떤 위법성 여부, 이 전부 다가 하나하나가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우연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위법이라면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 또 우연이라면 중대하냐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탁탁 막혀버리니까 하나하나가 떼기가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의 보충성, 이걸 강하게 밀어붙인대요. 탄핵의 보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금 그러니까 위법이 있다고 치자. 위법이 있다고 해서 바로 파면합니까?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조금 품행이 방장하지 못하다든지 공무원이 하다 보면 비리 저지르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비리 저질렀다고 바로 파면하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뭐 정직도 있고 뭐 감봉도 있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책도 이게 예를 들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칩시다. 비리가 있다고 칩시다. 위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바로 파면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란죄 외의 경우에는, 또 애완죄 외의 경우에는 형사소추 받지 아니한다라고 딱 박은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죄로 엮어버렸잖아요. 그럼 내란죄가 아니라면서. 그럼 내란죄가 아니면 뭘로 그러면 파면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를 갖다가 뺀 거 있죠. 이 내란죄를 뺀 게 사실은 말이죠.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는 것을 딱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란죄를 뺀 거 가지고 박하를 시키는 것이 가장 맞는 거다.
내란죄를 뺀 거 가지고 각하를 시킨 것이 가장 맞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하나 평의가 끝나지 않았고 하나하나가 서로 대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헌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헌재가 지금 사실은 말이죠. 금방 끝날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만나가지고 같이 평의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뭐 만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평의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헌재는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고 어제도 토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말은 말이죠. 토일 한다고 해서 금방 뭐 이렇게 진척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후 2시에 보통 평의를 하는데 이 평의를 해가지고서 뭐 늦으면 밤 새우서까지 뭐 밤은 새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밤 9시, 10시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서로 이 회의가 잘 진행될 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2시에 시작해가지고 딱 6시, 7시간 전에 끝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집중해가지고서 이걸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면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해서 될 것 같지 않으면 그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봉착했다. 제가 볼 때는 난관에 봉착했다. 그 이유는 그런데 문영배한테 굉장한 책임이 있어요. 문영배가 말이죠. 처음부터 이 원리 원칙대로 하고 이 중대한 사건을 이게 쉽지 않다. 이것이 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분열의 갈등이 될 수 있고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전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심판의 꼬투리 다시 말하면 지금 엄청나게 꼬투리 잡혔잖아요. 이런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나 꼬투리를 잡혔고 헌재가 신뢰를 잃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덜렁덜렁 했다가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탁탁 막히니까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복형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관하고 이 법리 논쟁이 또 치열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은 이 지금 분열을 굉장히 우려해 가지고서 8대 0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럼 어차피 이것이 인용이 안 될 바에는 8대 0 각하로 가자. 각하로 가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일사부재의 원칙도 어겼고 그다음에 내란죄도 넣었다 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각하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고 각하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밀어붙인다기보다도 그것이 옳다고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야. 또 물론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파면으로 결론을 냈다. 어차피 인용으로 결론을 냈다. 그런데 인용 결정문을 쓰려다 보니까 혹시라도 꼬투리 잡힐까 봐 이거를 갖다가 뭐 다듬고 다듬느냐고 늦게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뭐 인용 결정이 났는데 지금 결정문을 다듬느냐고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고 어쨌든 지금도 평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맞는 것 같고 평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평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언제 그러면 선고가 난다는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3월 28일이 어려울 걸로 봐요. 물론 3월 28일 설이 유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3월 28일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럼 4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들이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4월 18일 이전 문영배나 이미선이가 물러나기 직전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심지어 말이죠. 문영배나 이미선이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놓고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책임해가지고서는 말이죠. 문영배가 놓고 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결국은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물러나기 전에 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몰리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끌다가 그때 가서 안 하면 그 난리 나니까 결국은 이제 각하나 기각적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지금이라도 각하나 기각으로 가면 되는데 문영배나 이미선, 정계선 같은 애들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안 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